안녕하세요, 부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집주인이 바뀌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서 여기 집주인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 주의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중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은 경우인데, 이거는 뭐 집주인이 변경돼서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원래 기존 살던 대로 2년만 살고 나갈 건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뒤에 나갈 건지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임대차 3조 사항을 보시면, 자, 임차주택의 양수인, 매수인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집주인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한 줄이 적혀 있는데, 이 한 줄의 모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전에 이 집에서 가지고 있던 이 권리, 모든 권리를 이 새로운 집주인이 인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집주인 이름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간단하게 2년 미만인데 여러분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본인 귀책 사유입니다. 왜냐? 지금 매수한 집주인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2년을 계약한 걸 알고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2년 동안의 그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주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사를 나가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딱 2년만 살고 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쪽에 보이시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가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상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계속 살고 싶을 때는 어떡하냐면 그냥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거라고 했냐면 바로 이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별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계약으로 가는 거고, 만약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계속 살기는 힘든 거죠. 새로운 집주인이 지금 이 집을 살려고 매수를 했다면 아마 임대차 계약 6개월 전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전에 본인이 산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살고 싶을 때는 그냥 여기 묵시적 갱신 계약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간단하지만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제 보증금은 이전 집주인한테 받는지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는지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4번에 보시면, 자, 여기 3조 사항에서 모든 권리를 양수인이 인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집주인도 이 집을 실제로 매수를 할 때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이전 집주인한테 이체를 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받으면 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전 집주인한테 이체를 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거는 상황을 두 개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번 계약만 끝나고 이사갈 예정인 경우랑,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살고 싶은데, 당연히 계속 살려면 지금 집주인이, 요즘은 보증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증액 및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있겠죠. 계약갱신권 청구권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모든 권리를 이 양수인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전 계약서 그대로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2년만 살고 나가실 거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시죠 라고 했을 때 그냥 작성 안 하시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년 이후에 더 살고 싶은 경우인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항력이라는 부분인데 블로그나 여러 유튜브들 보면 정확한 이런 상관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경매를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따져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 대항력을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우선 대항력의 조건을 먼저 알아볼게요. 이 대항력의 조건은 지금 1번 보시면 주택의 인도, 즉 잔금날이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이 계약서에 적힌 그 날짜, 인도일인 거죠. 그 다음 그 뒤에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입신고한 날, 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대항력이 생기는 날은 바로 전입신고한 날이 아닌 그 다음날 0시에 여러분들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대항력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여러분들의 전세금이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보장이 어떤 보장이냐면 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집을 낙찰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모두 인수를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주고 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증금 모두를 그냥 인수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보장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기 영상에도 확실하게 다뤄놨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건을 확실하게 아신 다음에 지금 이 계약서 새로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거를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잠깐씩 전입을 빼실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 대항력 조건이 전입신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대항력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 날짜가 새로 리셋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지금 요거 두 개를 완성한 임차인인 거죠.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즉 지금 저가 있고 이렇게 가족들이 3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가 지금 여기 집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 혼자 이제 전입을 좀 어디로 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전체 다가 이 전입을 빼버리면 지금 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고, 나 혼자만 빼도 지금 여기 저와 같이 연결된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가 여기에 전입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대항력도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신 전체 다 전입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항력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입을 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날짜 이후로 근저당이 잡힌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이 근저당이 잡힌 게 없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 근저당이 잡힌 게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는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증액한 만큼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서는 그냥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입했을 때 이때 계약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 대항력은 이 날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증액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이 이전 계약서의 연장이라는 거를 꼭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계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전세 사기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정일자는 그냥 큰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 했죠? 이거는 이 확정일자는 그냥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대로 권리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 계약을 했죠. 그 다음 이 사이에 뭐 어쩌다 보니까 근저당이 잡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갱신을 하면서 추가분이죠. 보증금 추가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뭐 배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은 배당을 하나도 안 받아도 그냥 이 금액은 전부 다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안 되어 있어도 이 금액은 전부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대신 확정일자가 있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냥 배당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에 배당을 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근저당 배당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여기 추가분 제가 확정일자 받은 여기에 돈이 배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그냥 배당순이고 중요한 거는 이 기존 계약서의 전입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점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 작성을 하자고 해서 절대 새로운 계약서처럼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기존에 내가 만든 전세 계약서가 있고 그다음 중간에 근저당이 잡혔어요. 근데 이때 새로운 계약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원래 연결고리가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이 계약은 끝난 거고 새로운 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것처럼 써버리면 여러분들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근저당보다. 근데 이 근저당이 뭐죠?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처럼 작성을 하게 되면 해당 계약서 날짜로 대항력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전 계약 관계의 연장선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하면 그 기존에 있던 계약 관계도 유지가 되는 거죠. 추가로 새로운 집주인들이 잠깐만 딴 데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전출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 대항력의 요건 중에 전입이 있었죠? 이 전입이 빠져버리니까 대항력이 리셋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만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전세 반환 보증보험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개인이 따로 가입한 전세 보증보험인지나 그 다음 두 번째,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 계약인지를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따로 가입한 전세 보증보험들 있잖아요. 이제 허그에서 가입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단순히 본인이랑 보증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주인이랑 여기 은행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본인 돈이든 은행 대출이든 이 집주인과는 상관없이 본인과 보증사 간의 관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증사를 왜 쓰는 거죠? 이 집주인이 이 돈을 원래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어요. 이 돈을 안 줬을 때 보증사에서 나한테 전세금을 주고 이 나머지 경매 관련된 그런 절차를 이 보증사에서 진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사가 이 경매를 진행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바로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집주인이 변경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보증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경된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한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본인이 임차권 설정 이후에 보증사가 해당 권리를 넘겨받아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된 집주인의 정보를 보증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도 이 본질적인 이유를 알면 조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이 전세 보증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주인 변경이 됐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이트 가서 찾아보면 전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전세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보증사가 있다고 했죠. 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주택금융공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대출인 거죠. 이거는 질권 설정이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랑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권 설정이 들어가는데 이 질권 설정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근데 아까 전에는 집주인이랑 은행이랑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질권 설정이란 건 뭐냐면 애초에 은행이 나한테 대출을 해준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돈을 준 거죠. 그리고 이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은행한테 바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질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 집주인이 변경이 됐잖아요. 다른 집주인으로. 기존의 A에서 B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리죠. 3조 4항. 모든 권리를, 지금 이 질권도 권리인 겁니다. 모든 권리를 인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A가 갚을 이 권리를 이 B가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죠? 본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이 돈은 누가 주는 거죠? 집주인이 은행한테 주는 거고 은행이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나랑은 아무 연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주인이 변경되고 나면 이 변경된 집주인한테 이런 게 날라옵니다. 우편물이. 임차인 분들은 신경 쓰실 게 없는 거죠.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질권 금액이랑 이제 소재지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한 번에 적혀있죠.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주택을 양수한 기합께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임대차 보호법 3조 4항을 여기도 적어놨죠. 그래서 질권 설정에 대한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였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우편물이 옵니다. 그래서 채무액에 대해서는 임차인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은행으로 먼저 반환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새로운 집주인한테 질권 설정 통지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매매 계약서 상에도 이런 내용이 당연히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이 증액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될 때는 그 증액된 만큼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등기부 등본을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 이제 개인이 가입한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집주인 변경 내역을 알려주고 이제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 대출은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것저것 이제 권리 관계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특별히 임차인분들이 완전한 새로운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